안녕하세요. 문잡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아다치 미츠루의 작품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다치 미츠루의 4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미유키, 터치, 러프, H2를 시간 순서대로 엔딩 장면만 다뤄보려고 해요. 긴 얘기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유키가 터치, 러프, H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감이 있긴 한데 이 작품이 러브 코미디물의 한 기본 문법을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개인적으로는 엔딩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다른 작품과 달리 간단하게 스토리 소개하면은 이 미유키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주인공인 마사토의 동생인 미유키, 그리고 또 마사토의 여자친구인 미유키, 이 두 명의 미유키와 마사토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미유키가 되었고요. 엔딩에서 결국에 마사토가 그 두 명의 미유키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죠. 동생 미유키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다가 자신의 진짜 사랑이 동생 미유키였음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상당히 충격적이죠. 원래 아다치가 이런 근친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선을 굉장히 잘 왔다 갔다 하는 작품들을 꽤 그렸어요. 이거 외에 이제 진배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고 아다치의 작품에 항상 자주 나오는 주인공의 라이벌로 나오는 무결점에 잘생기고 그리고 성격까지 좋은, 여기서는 유이치, 이 인물이 일본 최고의 축구 선수로 나오는데 자기 결혼식 날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아주 쿨하게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며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죠. 역시나 아다치 작품에서 항상 그렇듯 그 라이벌들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어찌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이 돼서 주변 인물들을 통해 피가 섞이지 않는 남매이자 누구보다 서로를 생각했던 그들이 맺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결국 결혼을 해서 필리핀에서 산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해지며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진 히로인은 동생 미유키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번외로 그 마사토에게 차인 또 다른 미유키가 기분 전환으로 간 여행에서 동생 미유키에게 차인 신랑인 유이치를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커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암시를 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걸 넣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아다치 입장에서는 한쪽 미유키뿐만 아니라 다른 미유키한테도 아무래도 애정을 많이 쏟았을 캐릭터인데 너무 좀 불쌍하게 끝나면 미안해서 이런 엔딩을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애니로도 만들어져가지고 한국에서 예전에 투니버스에서 내 사랑 유미라는 제목으로 방영해준 적이 있는데, 원래 애니화 자체가 모든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가지고 애니 자체는 되게 잘 만들고 재밌었고, 거기 엔딩곡도 되게 히트를 친 노래인데 만화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그 가사의 일부가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명확한 기승전결이 좀 없는 작품이긴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엔딩이 다 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아다치에게 가장 큰 성공을 안겨준 작품이죠. 한국에서도 H2와 더불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물론 한국에서는 H2의 인지도가 좀 더 높긴 하지만 현지에서는 터치가 더 전설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죠. 아다치 야구 만화의 목표가 언제나 갑자원, 그러니까 일본말로 고시엔 진출이잖아요.
여기서도 결국 메이세이 고등학교의 고시엔 진출을 이끈 주인공 우에스기 타치야가 고시엔 게이식에 불참하고 여주인공인 아사쿠라 미나미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터치는 사실 주인공에게 가장 큰 라이벌 역할을 했던 게 동생 카즈야였는데 그를 죽여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전개로 여주인공의 마음을 흔들 다른 인물들의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해피엔딩이 너무 예견되어 있었죠. 다만 미나미에게 고백을 하고 고시엔 경기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고 대신에 바로 고시엔 이후의 시점으로 넘어가 버려요. 평소에 일상처럼 늦잠을 잔 타치야를 미나미가 핀잔을 주고 잔잔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독자들 입장에서는 고시엔은 어떻게 된 건가 라는 의문을 한창 딱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컷에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고시엔 우승이 그려진 상패. 밑에 1번 우에스기 타츠야라고 이름도 적혀 있어요. 이후로도 전개되는 아다치 작품 엔딩의 특징인데요. 주인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굉장히 여운이 남는 엔딩을 내버려요. 사실 저도 이런 여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의 팬이 되기도 한 거고요. 여담으로 고시에는 진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서 우승하는 것은 천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네요. 우에스기 타츠야가 이 정도의 인물이다. 타츠야는 미나미랑 이어진다. 하고 꽉 막힌 결말을 보여준 터치였습니다. 제가 아다치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러프입니다. 아다치가 자신의 모든 능력치가 최전성기였을 때 그려진 만화가 러프 아닐까 싶어요. 분량이 터치나 H2 등에 비하면은 짧지만 오히려 늘어지지 않고 가장 적당한 분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너무 완벽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분량이면은 드라마화가 되었을 때 딱이지 않나 싶은데 안타깝게도 영화로만 만들어지고 이상하게 애니화도 되지 않았어요. 사실 H2나 터치는 워낙 장기 연재한 작품이라 영화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드라마로도 그렇고. 물론 이제 터치가 영화로 나오긴 했고 H2도 드라마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아다치의 작품들이 안타깝게도 실사화돼가지고 크게 잘된 작품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언젠가는 러프가 드라마화가 돼가지고 그런 징크스를 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면을 보면은 주인공인 케이스케가 아미에게 녹음을 부탁하면서 테이프를 던지고 이를 받은 아미가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녹음을 합니다. 엔딩을 위한 큰 복선이죠. 그리고 역시나 아미를 원하는 라이벌이자 거대한 산인 히로키와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고 있던 테이프가 멈추게 되고 이를 본 히로키는 묘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딱 한 컷 나오는데 여기서 히로키가 이미 아미의 선택을 알고 있었다는 암시가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말을 지어야 하기에 아미를 구하러 가자는 명대사를 하며 그들은 경기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재생되는 카세트 테이프, 흘러나오는 아미의 선택. 정말 소름 돋는 명장면이에요. 말하고 있는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들리나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야마토 케이스케, 응답하라. 이때 아다치는 정말 미쳤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연출입니다. 터치처럼 풍경을 보여주면서 강한 여운을 주는 엔딩. 저는 감히 일본 만화 역사상 최고의 엔딩은 러프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저는 이건 분명 러프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역시나 인터뷰에서 시노부 PD가 본인이 아다치의 광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응답하라 1994 같은 경우에 아다치식 설정을 거의 그대로 따른 느낌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다치 작품의 실사화를 일본 현지 내에서 잘 못하는데 시노부 PD가 러프 판권을 가져와서든지 해서 한번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잘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외에 실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 러프에서는 저 경기의 승리자가 누구인지까지 나오는데요. 그 결말에 대해서 아다치 의중이 반영된 장면이라고는 하는데 역시 만화의 결말이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재밌게도 영화에서 아미 역할을 맡은 나가사와 마사미는 영화화된 터치의 미나미 역할을 맡기도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아다치 최고의 엔딩 러프였습니다. AC2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지도 있는 작품이죠. 장기 연재한 만큼의 명장면도 가장 많은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AC2 명장면만 정리해도 긴 분량이 나올 정도인데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주제에 맞게 엔딩만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AC2가 명장면이 가장 많은 작품치고는 엔딩은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 명장면들은 히데오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거의 쏟아졌는데 엔딩과는 간격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장면을 보자면 히데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다음 경기 전 휴식을 취하며 히로가 유주의 여름색을 부릅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노래고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유주는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가수고 여름색 이외에도 명곡이 많아가지고 따로 들어보셔도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로의 노래를 뒤로하고 대결에서 패배한 히데오가 히카리와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사실 히로와 히데오의 대결의 결과가 히카리에게 의미는 없었죠. 흔들리긴 했지만 처음부터 히카리의 결론은 히데오로 정해져 있었어요. 만약 히데오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히카리가 동정심에 의해 히로에게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로에게는 하루카가 있으니까요. 메이저리그를 향해 던진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구름을 배경으로 보여주면서 역시나 아다치식의 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AC2는 드라마가 한 번 되었었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스타가 된 이시하라 사토미가 데뷔 초기 하루카 역할을 맡아가지고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드라마는 히로가 탄 비행기에 스튜어디스가 된 하루카가 동승한 장면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만화 내용을 다 다루진 못했어요. 역시 많은 분량인 만큼 장기 방영으로 만들지 않는 한 드라마도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세 작품들은 연재 시간 순서대로 소개해드렸고 AC2는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연재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다치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전성기 능력을 쏟아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후 아다치 작품들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아쉬운 느낌들이 있어요. 자기 복제도 굉장히 많고 물론 크로스 게임은 어느 정도 성공하긴 했지만 여기 4대 작품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아다치 나이도 어느새 70대 중반이라 현재 연재 중인 믹스가 아다치의 마지막 불꽃이 아닐까 싶어요. 제 추억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아다치의 만화인 만큼 믹스가 부디 좋은 결말을 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전개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아다치의 팬들이 사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아재가 되어버리고 그림체나 스토리가 요즘 세대에는 크게 흥미를 못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 세대에도 아다치 작품들의 진가가 좀 더 제대로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또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